네, 첫 번째 모닝픽은 기대와 불안 사이입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기대와 불안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내 증시는 기대와 불안 사이를 오고 가면서 박스피 탈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일단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다양한 이슈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눈여겨볼 것은 지난 5일에 발표된 미국의 최신 고용 보고서입니다. 예상보다 결과가 훨씬 더 안 좋게 나왔죠.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고작 2만 2천 명 그쳤는데요. 전망치보다는 5만 3천 명이나 적은 수치였습니다. 실업률도 조금 더 올랐습니다. 4.3%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처럼 8월의 고용지표 부진은 9월의 금리 인하를 확정하는 요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동시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일인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낮추는 비컷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어떤 수치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낮게 나온다면 그만큼 비컷의 가능성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유럽의 상황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은데요. 프랑스의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재정 우려가 유럽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영국, 독일 같은 유럽 주요국들이 이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최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미국 물가 지표뿐만 아니라 유럽발 재정 불안으로 인한 국채 금리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 궁금합니다. 네, 일단 9월엔 정기국회가 열렸죠. 이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현재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사상 최대 규모로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서도 보면 AI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가 됐고요. 또 현재 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치주에 대한 선호 환경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역시 불안 요소도 있죠.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과 먼저 행정적 절차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당분간 일본보다 10%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본 기업만 관세 부담이 줄게 되면 한국 기업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구체적인 함의물을 채택해서 관세 인하를 앞당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이슈도 있잖아요. 네. 주말 사이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이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한국 대기업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서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의 영향이 한국 기업에까지 미치게 된 거죠. 체포된 근로자 총 475명 가운데 약 300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 정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현재 공장 건설은 중단된 상태이고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던 공장 건설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거나 국내 공장 설립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딱 걸린
바가지 택시입니다.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이 바가지 택시 요금. 네.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일본 매체에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택시 기사가 명동에서 홍대까지 45,000원의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장면이 보도가 된 건데요. 보통 이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비 하면은 뭐 한 15,000원 그렇죠. 정도. 아, 그 정도 나오는 네. 게 뭐 일반적인데 이 택시 기사는 보시는 것처럼 4배 가까이 비싼 요금을 참. 청구를 한 겁니다. 심지어 목적지까지 미터기도 켜지 않았고요. 택시 면허 등록증 역시 가려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재진에게 일본어로 만나서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만엔을 주면 카지노에 데려다 주겠다. 유흥업소를 소개해 줄 수 있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별도의 연락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 올 때는 이렇게 설레이는 기분으로 얼마나 기쁘게 오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완전히 시작부터 소위 기분 잡치게 되는 네.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목적지인 홍대에 도착한 후에 45,000원인데 현금으로 주면 4만 원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흥정을 벌였고요. 또 취재진이 영수증을 요청하자 영수증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 취재진은 해당 택시 기사에게 촬영 사실을 밝혔고요.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한 이유를 물었더니 또 기사는 명동에서 손님을 1시간 기다렸다고 말한 뒤에 그냥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해당 사례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사례가 전체 택시 이미지를 망친다. 택시 면허 반납해야 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